그 골든타임을 72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72시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두세 시간 안에 다 죽었으니 이후에 구조 책임에 대해서 책임 없다. 무슨 뭐 위험 물질을 실은 게 아니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생존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제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알게 되면 전파를 하는 게 도리일 텐데 말씀으로만 책임진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용태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담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 사상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대원 720여 명과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실어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나 봤어요. 내가 그날 저녁에 여기 있었어요. 배 한 척 없었어요. 진짜예요. 무슨 불빛이 있어요. 해군의 해난 구조대 SSU 요원들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하루 선내 수색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잠수 요원들은 민관군 640여 명.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수시로 선내에 들어가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3시 20분까지 현재 우리 민관
민군이 650명을 투입해서 40여 차례 접근을 시도 중이다, 구조를 시도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네. 뭐 지금 이유야 뭐 기상 악화로 뭐 안전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충분히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배에서만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전혀 시도가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형식상 이제 작은 보트로 투입을 위해 작은 보트에 옮겨 타고 그 각 지금 총 4개 단체가 갔는데 그중에 2명씩 뽑아서 8명이 옮겨 타고 이제 현장까지 갔다가 다시 작은 배로 그냥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물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시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잘 될 줄 알았죠. 그 해경에서 뭐 그렇게 해서 지휘해갖고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600명, 700명 잠수요원이 준비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레카차를 타고 제일 먼저 쏜 거죠. 견인하고 갔는데 300명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레카차고 뭐 그걸 건지고 계약을 하고 이런 정황보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수습하는데 몰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빨리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 그날 밤 지나서 아침이 왔는데도 몇 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등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 또 다른 장비를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씌워서 이제 모시고 나오는 건데,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왜냐면 물속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저희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선체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예를 들어 있다. 저희 장비를 쓰고 우리가 모시고 데려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장비나 그 몸만 가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벨이 필요해요. 벨이라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야. 거기는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요. 그게 오직 답이었다고. 그래서 늦었지만 3일이면 늦었지만 그래도 기다렸는데 4일째도 대답이 없고. 어제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에 대한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도본부장, 저 그리고 취재부관, 편집주와 이렇게 4명을 장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많이 진척된 것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며칠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더 이상 거짓된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내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조팀은 칠흑 같은 선내로 잇따라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에서 사체를 수습하는 대로 이곳 항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통곡의 그리고 분노의 바다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하나 여쭐게요. 여기 잠수부 체온 유지용 모포를 전달하는 것도 이거 적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원하니까. 경찰차장이 여기 순시차 들린다는 게 중요한 정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편하지 않게 지금 접근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사복조 경찰관들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시죠? 네, 사복 입으셨어요. 경찰관, 왜 사복 입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 사복조입니다. 이분도 사복조입니다. 아닌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복조 경찰관들이 한 100명 정도 이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선체 진입부터 바다 밑바닥에 이르는 입체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구 해역을 가득 채운 함정은 200척이 넘습니다. 들지 마! 그녀들 가봐! 그녀들 가봐! 어디 저기 도와줘! 기다려! 자,
그래서 찍어야지. 정부도 있잖아요. 어차피 나가지도 않는 게 뭐라 이거 찍어요? 한 주 나가지도 않는 기사? 어떤 불행한 어떤 그런 상황을 자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만해요. 언론인들은 이런 걸 기사를 내보내야 돼요. 이런 거를. 해난 구조 및 선박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속적인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유속, 예. 그다음에 시계. 그래서 이제 유속인데 일단은 시계야 눈을 감고 더듬어서 들어가서 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유속인데 선체 옆에 붙어 있는 출입구까지 그 내려가는데 일종의 물 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죠. 있습니까? 네, 또 그리고 또 실제로 활용된 바가 활용이 있습니까? 됐죠. 예. 벨에 들어가면 공기 공간입니다. 여기는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가시면 안 됩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해경에서 요청을 받고 지금 오시는 거죠? 아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장비죠? 다이빙벨이죠, 다이빙벨. 구조당국이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작업을 불허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그거는 고발하지, 진짜. 사흘 전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춘 세월호. 지금은 선체 좌현이 거의 바닥에 누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대표께서 드디어 이 팽목항으로 도착을 했답니다. 이 본항이 아니라 지항으로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5톤 오셨어요? 저 이상호 기자입니다. 아유, 잘린 친구구나. 잘린 이상호 기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아요. 지금 어떤 장비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제 잠수 장비 중에 좀 간단한 거 통신 장비니 뭐 비디오 장비 뭐 CCTV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메인 뭐 저 벨이나 이거는 지금 오는 중이에요. 내려놓고 있고요. 다이빙 벨. 5톤 차로. 그럼 한 2시간 안에 오겠죠. 아니 근데 이제 어젯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다 얘기하다가 그냥 가서 일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얼마나 드냐. 돈 문제인지 알지. 하루 이틀 저기. 그래서 한 1억 5천 든다. 내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구해줄게. 당신 가서 해. 집에서 그냥 해결했어요. 올라가. 네. 앉아.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 나 커피 때는. 예? 주세요. 샷을까 봐. 이거 먹으면. 근데. 이거 제 커피 아니에요? 아니, 내 거야. 너무 고생하나 봐. 지금 절 고생하나 봐. 고생하나 봐.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전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도트 하나 잘렸어요? 알려진 얘기인가 그냥?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잘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해드려.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어딨어. 다 말 듣고 다 그냥 줄렁줄렁 살아야지. 저희 직업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짧은 소견이면 언론이 되는 데가 너무 이렇게 힘이 세. 저는 또 그놈이 뿔났어. 뿔났대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 뿔난 놈이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 뿔 안 났어. 보여주고 증명을 해도 그 증명하는 거를 못 본 사람들은 그 전에 본 사람들이 나중 것까지 본 사람이 더 많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나중에 증명하는 거를 본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건 없어져요.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뿔난 놈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야. 반달이구나. 드디어 다리 반달이면 물발이 약해져요. 진짜요? 우리 달력에 보면 내가 만든 달력에 보면 거기 조석표가 있어요. 만족 어떻게 되고 그 양이 어떻게 돼서 막 그래서 그걸 보면 오늘은 물이 세구나 어떻구나 이래서 이제 그 작업 기준을 삼는데 반달이 되는 시기에는 반달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 반달을 만들어놨어. 나중에 보여줄게. 저 벨까지 가는 드디어 왔어. 이쁘지? 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2000년대) 그 부산 형제섬 앞에서 배가 하나가 화물선이 하나가 그 액체 화물선이 화학물 운반선인데 그 풍랑에 뒤집혀요. 전복을 하면서 침몰해버려. 근데 이제 싣고 있는 화물 자체가 그 클로로포름이라 그래서 그 위험 독곡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물이 침몰하면서 다 빠져나갔냐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수심이 84m야. 84m 잠수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감압하는 시간이 길어요. 들어갈 때는 약할 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조류가 다시 살아서 나올 때쯤 감압을 꼭 해야 되는데 감압을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 벨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끈이 있나? 여기 있나?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금도 뭐 우리 이제 알파 잠수의 어떤 기술적인 공학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제 뭐 불알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그 친구한테 뭐 이런 거 설명해 갖고 이제 도면을 그럼 한번 그려봐라. 도면 그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린 이제 뭐 라프하게 그린 거에서 야 여기는 어느 정도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의 웨이트를 갖추면서 만든 게 이제 3톤짜리를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해경에서 못 나가게. 근데 왜 못 들어오게? 레인배드가 있는 회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못 알바생들 같은 저런 다이버들 쓰면. 아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이게 들어가면 여태까지 그 정부에서 한 게 공갈이라는 게 드러나거든. 어느 사람이 그러냐고? 누가 막냐고? 그저 본청에서. 예. 그 뭐 담당 국장. 바지선이 있으면 그 다른 부위에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붙이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을 갖다 방해하게끔 하지는 않단 말이지. 조금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줄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땡기고 밀고 뭐 이러면서 하면 돼. 조정. 그러면.
그래서 달려갔어요. 부두에. 근데 기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저라도 타야겠다. 지켜봐야겠다. 이종희 씨 말은 아직까지 다이빙배를 통해서 에어포켓이 배 안에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큰 배라서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배를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자 아니겠어요? 이 상태에서 메인 축구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여기에 있으면 편한 게 뭐예요? 편한 이유가? 거기 가서 앉아봐. 의자가 있네. 어우. 손 조심하세요. 예. 번. 아, 이렇게 앉을 수가 있구나. 이 집단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됐었다. 어? 그리고 뒤늦게 그게 한 이틀 만에 벌써 그게 징조가 나타났으면 거기서 외곽으로 빠지고 서있던 해군을 또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지금 인정하는 그 뭐 전문가가 그래도 민간인들이 더 어떤 전문성이 있고 뭐 거의 뭐 비슷하나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살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걸리면 아주 혼나는 것들을 언론이 보여주면 그렇게들 안 살겠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손해만 보고 이를테면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고 해역이 이제 바로 성큼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하지만 바람에 비해서는 파고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햇살은 맑고 다만 구름이 좀 껴 있습니다만은 작업하기에 별 무리 없는 날씨라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참 어렵게 떠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어렵게 떠났습니다. 이제 사고 현장 거의 가까워지는데요. 희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이 배 힘있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현장이야? 저긴가 보다. 배경하고 얘기하러 가시는 거죠. 돌아가래요? 지금 이제 어떤 식이냐면
거기 보면 저기 있는 바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크레인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지. 뭐 이거를 어디다 이쪽에 앵카를 놨는지 하여튼 네 군데 해서 이렇게 여기 고박을 시키고 있고 각 구조 세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이런 구조팀. 이 세력들이 뭐 UDT 뭐 해갖고 여기 본 V가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V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나는 여기다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지금 중간에 들어가야지. 중간에 들어가야지 여기로 갔다. 그럼 얘랑 엉킨다 얘가. 그럼 마찰로 이게 끊어진다. 가도 좋습니까? 그 누가 말리냐고. 오라고. 응? 오시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냥 그 장비 그거는 늘 수가 없고 그냥 기왕 오신 거니까 잠수나 하고 가시라고. 기왕 오신 거 자원봉사 하고 가시라고. 내가 다이빙 할 데가 없어서 다이빙 하려고 했어요. 참 악마 같더라고. 악마. 산 생명이 그렇게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어떤 조직의 어떤 뭐 위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악마 집단이야. 저희가 이 현장 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렸었지만 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다이빙벨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대요. 그러면 검경 합동 수사. 저 기자 저 얘기 좀 해요. 여기 오겠지 뭐. 서해 지방 해양 고마. 아니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방송이야 미치겠네. 배경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건져 오고 먹겠단 말은 밖에 안 합니다. 잠깐만요. 가시는 거예요? 왜 철수하는 거예요? 예, 철수예요. 뭐 해경이나 구조당국 쪽에서 좀 더 기다려달라 뭐 다시 좀 투입 쪽으로 요청하는 그런 거 없었나요? 되게 따로 못 들었어요. 전혀요? 근데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가야죠. 여기 사장님은? 거 얘기하다가 힘들어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방해가 되잖아요. 거기 기존 그 처 있는 거에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처 있는 그 바지 우리 바지가 저기다 이거를 운영하려고 세팅을 하면 줄이 싸워서 줄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막 하고 끊어지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던데.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알잖아요. 그런 거 나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바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안 끊어지게 또 놓으면 되지. 그건 안 끊어지고 이건 끊어지고. 이거는 또 선체에다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왜냐면 배를 운영하려면은 크레인이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 10분 15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목숨 걸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잖아요. 잘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자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남기고 가세요. 그럼. 막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개 같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자리가 뭐가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권력이 한없이 가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부터 나흘가량은 조류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소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조 시간에 집중되던 수색 작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구청에서 반드시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제 언대인 사장이 9시에서 한 10시간 동안 물이 제일 좋을 시간에 여기 나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세요? 위에는 물이 좋은데 밑에는 물이 안 좋아. 말이 돼? 그때는 모든 작업이 멈춰버립니다. 어제 그 바지선이나 단가하기 바지선 작업을 하느라고 무려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작업을 한 번도 못해요. 내일하고 모레는 날씨가 안 좋고 물살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때도 상관이 없어요. 내 새끼 고기가 때문에 네가 책임질 거야.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얘를 못 들었어? 얘를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고. 지금 현재 수색하고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전체가 한 750명은 되고. 청장아 씨, 3일 동안 물 때 제일 좋다며. 아니 24시간 풀로 돌린다며 3일 동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가 낮이고 밤이고 지금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낮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 낮에 절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때 맞춰가지고. 생중계요? 네. 진짜로 생중계 네. 할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만 나와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 들어가요? 원하시면 저희가 생중계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저 어머님들 여기서는 바로 생중계를 해준대거든? 예. 그냥 생중계로 내보낼까요? 네. 내보내요. 경찰청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유속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내에도 유속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다. 선내에는 유속이 없죠. 선내에 들어가 있으면 작업할 수 있죠. 밤이나 낮이나. 그렇지. 그렇다면 선실 입구에다가 20시간 대기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설치한다면 선내에 유속이 없는 선내에서 밤새도록 작업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이빙벨 뺐습니까? 답해주세요. 기사님이랑 말 잘하네. 거의 다 멋있다. 잘한다. 잘한다. 대답해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그걸 하면은 우리 잠수하는 사람의 안전이 일단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잠수하는 분들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민간 잠수부들이 생명 포기 각서까지 쓰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왜 막으셨습니까? 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들은 이 장비 자기로는 못하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알파의 이종인 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들 목숨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거긴 25년 된 업체입니다. 훨씬 많은 전문 업체입니다. 그분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1억 5천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왔습니다. 그분들도 경험이 없어서 쫓아내셨습니까? 현재 들어가려면 그 위에 빠지가 있어야 됩니다. 빠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빠지를 설치를 하고 장비를 이렇게 다시 건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제가 수십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배가 140m입니다. 바지 여러 개 띄울 수 있다고 다들 하셨습니다. 더구나 4개의 앵커를 박습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경 측이 밝힌 것은 앵커끼리 마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해야 끊어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하다 끊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끊어내면 되죠! 자, 그분 당장이라도 모셔서 바로 옆에다 박아놓고 일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어제 9시부터 13시간 동안 인양된 시신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350명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야? 애들 구출하는 게 우선이야. 그 잘난 대통령이 매뉴얼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 바로 머리 위에 헬기도 썼어 헬기도. 그 매뉴얼대로 왜 안 하는 거냐고. 못 본 거지. 창문에 애들 있는 걸 못 본 거지.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올린 거야.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주영 장관은 총리감이에요. 이 정권에. 이주영 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런데 왜 이 정권에서는 하나도 그 명령이 안 먹히는 겁니까? 경찰청장 답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건지. 뭐가 들어오신가요? 들어오신 게 있으신가요? 빨리 여러 말 하려고 명령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름 대면서 명령하라고. 그러면 투입하면 명령될 거 아니야. 이종인 대표까지 포함해서 다 가용 그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말고 이종인 대표 이름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동원해서 다시 명령 그렇게 하도록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종인 대표님 전화 좀 해보세요. 이 대표님, 뒤쪽에 대야 돼. 이 대표님 우리 지금 가족분들이 네 뭐든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해수부 장관님이랑 경찰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으십시오. 제가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저 뒤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빨리. 모든 역량을 같이 총 힘을 합쳐가지고 구조하는데 총력 좀 같이 좀 기울여주시 부탁드립니다. 누구십니까? 해경청장입니다. 사실 뭐가 됐든 원하는 대로 제가 가져온 거 전부 해서 이번 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 터줘요, 길 터줘. 길 터주세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두 분 강압돼 있고 감금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두려우십니까?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자식 키우고 어떻게 똑같은 심정 저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 슬픔을 또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시간 여기서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계속 언론의 오보에 속았지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서 언론이 구조하지 않는 정부와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와 한패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거짓 언론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정부 당국자와 대화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유가족들이 고립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해드리겠다고 그랬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세월호 침몰 열흘째지만 선체 수색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논란이 됐던 수중 구조 장비, 다이빙벨도 실종자 가족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옆에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감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대표님 나라면 어떨 것 같아? 예, 말씀하세요. 응? 소감이. 옆으로. 저거 어떤 사람들은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저는 후자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세요. 언론은 안 가나요? 언론 안 된대. 안 된대요? 누가 안 된대요? 저 해경에서 방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경의 작전에 내가 지금 뭐 장비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잠깐 끼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그죠? 그러는 의지가 좀 자, 빨리. 취재를 안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안 내보내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아, 이종인 대표랑요? 예. 그럼 여기서 저희가 취재를 안 하고 일을 돕는 건 어떻습니까? 배 타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움다는 얘기는. 그렇죠. 여기 돕겠다는 거죠, 배 타서. 근데 그분들이 그 취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하선을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예, 알겠습니다. 하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된다고 그러던데 뭐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희가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저기가 와야지 저 누구야 가족 안 간다는 거야? 가족들 지금 나타나신 분이 없어. 어제 네 분을 추려서 이쪽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요? 막은 건 아니고? 그건 모르겠어요. 좀 느낌이 그런데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제가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 지금 가족분 대표분들 말씀이에요. 이걸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가 이렇게 돼 있고 우현이 위로 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지가 이 위쪽에 있지, 선미 쪽에 있잖아요. 지금? 네. 선수 쪽에 있지. 아니 저 아버님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수 쪽에 이 다인실이 지금 약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다시 못 들어가고 있고 이쪽을 7반 8반 쪽 7반 8반 쪽을 좀 신경 써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저는 전달했습니다. 얘들 보세요. 얘들.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다인실이에요. 지금 9시 40분 상황이에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애들이. 자 보여줘서.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된 사진인데 이 넓은 다인실인데 아직 지금 거기 못 들어가고 있대요. 자, 여기 보면 얘들은 9시 40분까지도 배 침몰한데 크크크 이러고 있어요. 이미 전장 도망갔는데도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자 저희는 빠질게요. 오케이. 네. 믿고. 예. 나 영상은 많이 찍어서 하여튼 뭐 누가 됐든 그거는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벨 들어가는 거 뭐 해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믿어줘서 고맙고. 아이고 수고하셨다. 다 있잖아요. 어제 와가지고 여수에서 찾았습니까? 그래 얼굴에 이렇게 찍어요. 자 대표님들 이상 옵니다. 그래. 예,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대표님이 거기서 고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립이라고 어떤 적이면 내가 판단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취재하겠다는데 그거를 거기서 막는다고 그거를 그냥 수긍하고 그냥 다 쫓겨나오고 그래? 피해자 가족들을 앞세우니까 그렇지.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뱅카 작업에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선장이 쫄아가지고 자기는 겁먹고 뺐고 그다음에 사반할 때 왜 그쪽 그 배하고 저희 까지하고 묶어야 되잖아요. 묶기로 했죠. 네네네.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해요? 약간의 큰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쪽에서 고성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 언딘 쪽은 이쪽 알파 쪽에서 비협조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식으로 자꾸 흘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쪽에서 언딘 쪽이죠? 언딘 쪽에서 고성을 하면서 이게 묶는 것 자체를 방해한 거군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방해를 하면서 뭐 여기 바지선을 끌고 간 그 작은 배 선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큰 소리 치면은 의뢰 겁먹고 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 개새끼들이 이거 다 칼로 발대기 찔러 죽인다고 말이야. 어? 해경이 또 그걸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장이 그냥 기겁을 해갖고, 어? 배 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줄풀러서 배 나온 거야. 다이빙벨 논란으로 결국 구조 시간만 늦춰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이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해버렸고 구조 시간만 늦춰져 버리고 결국 피해자들 가족들만 지금 아주 그냥 속 끓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이정희 네트랑은 전화 통화가 안 되나요 혹시? 계속 제가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 신호는 가는데. 아 거기 그 지역이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여기는 여기 밴드에는 난리 났어요. 왜요? 이정희 네트 도망갔다고. 왜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 말하자면 그냥 선동하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얘기가. 오자마자 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5명이 빠지를 들이닥치더라고. 저 천막으로 가자고. 가족도 거기 다 있는 데서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혼자서. 가니까 해경 그 부청장, 무슨 해양수산부 무슨 장관, 그 다음에 그 얹은 회사 사람들, 해군, 또 해경 뭐 또 하나. 그래갖고 쫙 이 전면에 장관이 앉아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쫙 서 있더라고. 그 사회 보던 사람이 그 같이 갔던 학부모 있으시죠? 어? 뭔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쪽 그 해경이랑 그놈들 확 달겨들면서 응? 부청장이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쫓아냈잖아 이 쌍놈의 새끼들. 확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니까 웅성할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이제 때려 죽이게 생긴 거야 이제. 분위기가. 부청장이라는 친구가 그때 약삭 빠르게 바로 그 사람을 탁 이러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여기 싸움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대표님? 바로 또 나한테 장관이 옆에서 뭐든지 협조할 테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 약속을 했잖아요. 실종자 가족들하고. 정부에서 불러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죠? 정부에서 원하지 않아서 갔다가 갑자기 저 개인 생활을 하는데 전화해갖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또 다르더라고 그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또 아차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가다 결국 오늘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날씨 때문에 일단은 철수를 한 건데 그 이전에 비협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입을 못했지. 어디 현장에서 언니가 해경이 비협조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협조했으면 뭐 그까짓 거 봐야 되는데 뭐 힘들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세하게 뭐 표현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모아서 뭐 윗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든 사유재산에 와서 부딪히면 잘못되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좀 제지했다. 실기자금 언제 들어갑니까? 그 얘기했잖아. 자 그만합시다. 어디야?
진도역의 날씨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조류가 무척 강해서 수중 작업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 사이드에서 받은 제보인데 3차 때 또 이종인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종인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제보였거든요. 음모론에 편성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2차 때도 맞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유가족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뇌경색 후유증이 와가지고 입원한 상태였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어른이 해병대 나온 37년 바다 사나이가 무섭다.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가야죠. 저기 돼 있잖아. 저 부위가 이쪽에 있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돼. 잘못하다. 배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묶은 데가 여기잖아. 3층에다 묶었잖아. 요 복도에다가 묶었으면 지금 여기가 길이 방향이 여기면 2m 3m만 가도 이 뒤 난간이 돌아가는 데가 나와야 되잖아. 이쪽이 나와야 돼. 이쪽 양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도 몇 메타? 몇 메타 가도 20m 중에 양쪽이 다 나오는데. 그럼 지금 이 묶은 자리가 아니란 얘기네. 뭐 유가족들이나 이종인 씨나 선수를 희망했어요. 쑥 들어가면 돼요. 다이빙벨로는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선수로 옮겨놨더라고요. 작업 바지선을. 그래서 해경이 이종인 씨한테 넌 선미로 가라. 그래서 가르쳐준 부표에서 작업을 했어요. 하루 반나절을. 근데 보니까 거기가 선미가 아니었던 거죠. 저도 되게 화났어요. 근데 이종인 씨나 다이버들은 훨씬 더 분노했겠죠. 근데 화낼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이랑 팽목에서는 이종인 이번에도 실패 이런 기사가 벌써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화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 배 중간으로라도 들어가자 해서 배 중간으로 들어갔죠. 그 배 중간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이틀 전에 정부에서 워낙 그 지붕이라든가 천장이 많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배를 들어올리기 전엔 절대 구조건 수색은 불가능한 곳이다. 거기로 거짓말로 속여서 쳐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럼 저기 이제 해군을 하나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러면 저쪽 게 이거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네. 오라야 하세요. 양쪽 다 오라야 하셔. 양쪽 다 오라야 하세요. 헤헤이. 오라야 하세요. 오라야 하세요. 이미 또 실패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입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3톤짜리 다이빙벨을 2톤짜리 콘크리트 추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그냥 저 달라붙었어요.
호수만 확실하게 잡아요. 호수만 잡아요. 호수만 잡아요. 호수만 잡아. 멈춰! 안 풀려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상부에 꼬인 줄 말입니다. 안 풀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풀려 내려가면 안 되지. 뭐 저기 묶여 있어야지. 네. 요 앞으로 가게까지 시외 내려가는 게 풀렸구나. 그 전에 그 저기 사진에 저 어디야 그 저 인터넷에도 나왔는데 그게.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게 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른 거지. 잘 모르겠어.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잠수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강한 조류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여서 앞으로의 수색 작업도 걱정입니다. 확인, 진입, 확인.
전화는 남겨놓고 어느 정도 쌍두고 복귀 나라. 만약에 있으면 나온 다음에 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20시간이고 뭐 몇 시간이고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20시간씩을 해? 그렇지만 말이 안 돼. 7m에서는 24시간 동안 있었는데 7m에서. 네, 지금은 새벽 4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벨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좌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0-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그동안 우리 군경이 작업하느라고 남긴 가이드 라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라인이 많아서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버가 잠수 중에 다이빙 벨로 돌아와서 지상과 교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이드 라인만을 남기고 모두 다 잘라내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엉켜서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가이드 라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그 해양경찰 배가 그렇게 돌진을 해갖고 그거는 뭐 명백하게 우리 다이빙하는 친구들 미국 친구들도 얘기가 그냥 어텐틱 머더 해갖고 살해 위협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고도 그렇게 할 정도니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이 다이빙배를 둘러싸고 뭐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직접 다녀오신 결과 어떠세요? 장시간 그 수색을 할 수 있고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이버의 몸에 그 이상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탑승해 보시고 한 2시간 가까이 물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좋습니다. 이거 같이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빠지 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해경 관계자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바다에서 뭐 3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야전에서 그렇게 특구단들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보면 이런 데서 반갑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초리가 참 좀 경계한다 그럴까? 그랬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다이빙벨이 벌써 2000년도에 이게 84m 다이빙을 하고 한 건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심해 작업을 한 거예요. 70m 그거보다 깊은 데를 한 걸.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냔 말이야. 멍청한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야.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이제 컨테이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대. 일어나서 등 문을 여니까 장군이 하나 와 있어. 별 2개짜리가.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뻗칭에 서 있어. 그 옆에도 사람 있고 뭐 안에도 사람 있고.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이거 배 빼주십시오.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그냥 딱 그러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거듭된 논란을 일으킨 다이빙벨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다이빙벨을 타고 들어간 잠수요원이 선내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수색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50여 분 만에 바지선 위로 올려졌습니다. 다이빙벨이 구조 현장에 투입될 때 실종자 가족도 동행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실종자 가족은 다이빙벨이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기도 전에 자진 철수. 신문에 났대. 뭐 뉴스에 났대든지 뭐. 벌써 거기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나 멱살 잡아갖고 그냥 패대기를 치더라고. 나 그냥 뒤로 넘어졌지. 내가 피할 이유가 뭐 있어. 들이댔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질은 안 하더라고. 이러면서. 뭐 누가 말렸던가 뭐 이러면서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해서 바로 앉았어. 그러더니 그런 전화기 이렇게 놓더니 뭐 그 녹화하는 건지 무슨 녹취하는 거. 당신 다이빙벨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래 성공했죠. 2시간 했으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실종자 수색하러 왔지. 그래 구조했어? 못했죠?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실패한 거야? 실패했다 그래? 차후에 나가서 언론하고 뭐 인터뷰니 뭐 쓸데없는 말 해갖고 지금 수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어떤 노를 끼칠 경우, 노를 끼쳐서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됐을 경우 당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다이빙벨의 어떤 장점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작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각국 끝에 거기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사용을 한 결과 그 수색자 그러니까 그 가족 수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벨을 사용한 거는 실패입니다. 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겠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부터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못 구한다기보다는 안 구하신 거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철수 이유는 뭐였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한 차례만 하시고 빠지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이빙벨 들고 들어가서 실종자 구해올 자신 있으셨어요? 조금 더 일찍 철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스스로 곤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해경이나 언딘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해서 다이빙벨을 들고 오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다시 이 장비 사용해서 혹시 이런 구조 작업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예상 그동안도 똑같이 계속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자, 그 예상 못했다 치자. 처음부터 이집 시간을 계획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라는 얘기도 있고.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면 더 빨리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공인 누구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셨다는 말 자체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다이빙벨이 그 구조 작업에서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세월호 밑에서 기다리던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마지못해 또 받아들였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경찰에서 일상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그걸 구조했는데 거기다 대고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이거야말로 살인죄.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의 부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생각했어요. 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들한테 통화할 때 해경 말 잘 들어서 행동하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최선인데 결국은 우리 9시 43분에 통화를 했는데 승우가 나오라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못 살려서 아니요. 전 지금 그게 한이 됩니다. 지금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승묵이요. 강승묵. 강승묵. 예. 승묵이한테 너무나 미안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영정 사진도 똑바로 못 바라봐요.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들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 나 때문에 우리 애기를 죽인 것 같아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살아남은 어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승모기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죠. 아버지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특례 입학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자 지정 원하세요?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 전 그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